안녕하세요, 진제로TV 우진영입니다. 워터 브릉브릉.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셨던 댓글을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리고 수영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수영을 습관한다. 진제로TV. 겨울에도 수영 배우나요? 그럼요, 겨울에도 수영을 배웁니다. 여름에만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실내 수영장에서 따뜻한 물과 함께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피니쉬는 허벅지인가요? 수면인가요? 당연히 수면입니다. 수면도 수면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면보다 약 5cm에서 10cm 정도 더 위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피니쉬 동작을 해주시면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끝까지 피니쉬를 하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병 빨라지는 법은 없나요? 저병을 빨리 하고 싶다면 그만큼 손도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발의 박자를 조금 더 빠르게 끌고 가시면 손의 움직임을 좀 더 빠르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 중인 팬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21초에 나오는 진제로TV 이 부분 영상에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진제로TV. 쌤, 자유형이나 배영은 발차기랑 팔이랑 속도 내는데 사용되는 힘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5대5 정도가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끝까지 배우신다면 팔이 7, 발이 3 정도로 힘을 내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8대2까지 비율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 내용은 좋은데 귀여운 척 중간에 진제로 광고? 뭐 이런 거 약간 거북하네요. 그냥 담백하게 하면 구독자가 줄어드나요? 구독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진제로TV를 올렸을 때는 약간의 화면 조정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시그니처처럼 된 것 같아가지고 항상 넣고 있습니다. 상체가 많이 흔들리는데 흐르는 물이라서 그런 건가요? 진제로님이 이 정도로 흔들리면 일반인은 무지 흔들리겠는데요? 흐르는 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1시간 동안 수영을 했더니 힘들어서 점점 호흡이 망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진제로님 호흡을 양쪽으로 완전 잘하시는군요. 수영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1시간 동안 수영을 하면서 오른쪽으로만 수영을 하니 한쪽 목이 너무 아파서 양쪽으로 하게 됐었는데 양쪽으로 호흡했을 때 좋은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밸런스가 잘 잡히는 수영을 할 수가 있고요. 한쪽만 하시는 분들이 반대쪽 호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반대쪽 호흡을 해야 할 때 숨이 많이 차서 양쪽 호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럴 때 양쪽 호흡을 하게 되면 양쪽 호흡을 함으로써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1시간 동안 수영하기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처음엔 팔 피고하다가 나중에 팔 꺾기 하는 건가요? 점점 힘들고 같은 모양으로 몸을 움직이는 게 답답해서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스트레칭 혹은 몸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남자인데 푸시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것도 근력 부족인가요? 물론 근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손을 뒤까지 빼고 쫙 펴지기 위해서는 그 쫙 펴지는 구하를 손으로 이겨내서 끝까지 펴는 동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력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에서의 동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동작보다 좀 생소한 동작들이 많은데 그런 동작들을 이해하고 그런 동작들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도 많이 필요하고 그 동작에 대한 익숙함도 필요합니다. 진제로 형, 자세는 다 교정된 것 같은데 자유형 하다 보면 어깨가 먼저 지쳐서 팔을 못 돌리겠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 생각은 어깨가 먼저 지쳐서 팔을 못 돌린다면 넘어오는 동작에서 많이 힘을 받는 것 같은데 바깥쪽 어깨 같은 경우는 이런 넘어오는 동작에서 많이 힘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동작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 꾸준히 연습해보는 거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별도의 지상훈련이라든지 혹은 뭐 기구들을 이용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영을 하면 몸에 어떤 부분이 좋아지나요? 폐활량은 제일 좋다고 알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알고 싶어요. 혹시 골다공증에도 수영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을 하면 물론 폐활량도 좋아지지만 폐활량 말고도 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뭐 유연성, 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웨이트를 했을 때는 근력만 좋아지고 달리기만 뛰었을 때는 심폐지구력이 좋아진다면 수영을 했을 때는 그것 말고도 모든 것들이 골고루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운동 같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뼈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질병인데 관절이나 뼈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근육을 붙임으로써 그 근육으로서 뼈의 능력이나 관절의 능력이나 건의 능력 이 능력들을 대체함으로써 그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준비 중인데 평형을 오래 하면 무릎 안쪽이 아픈데 왜 그러는 걸까요?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면서 차기 때문에 무릎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수영이란 운동이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수영이란 운동이 관절에 좋은 게 아니고 물 속에서 움직이는
하는 것들 자체가 관절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 관절에 무리를 받지 않으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겁니다. 산타가 들어가는 거 보여주시려고 가르마 지붕으로 타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타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머리띠를 했었는데 가르마가 5대5 가르마였었죠. 선생님, 저는 손발 따로따로 하긴 하는데 호흡하고 손 뻗을 때 왜 이리 바닥으로 가라앉는 걸까요? 평형이란 종목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가장 적고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많이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수영이란 종목은 우리가 수상 스키를 생각할 때 수상 스키가 앞에서 끌고 가는 보트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수영이란 종목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심도 잘 잡히고 내 몸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가라앉거나 중심이 계속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앞으로 손을 뻗었을 때 뒤에서 발차기가 강하게 차주고 물을 잘 밀어주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손을 쭉 뻗었을 때 많이 몸통이 가라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정의 진영쌤, 전복 말고 다른 거 보내도 되나요? 전복 말고 다른 것들 보내주신다면 그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병, 배영, 평형이면 자유형이어야 되지 않나요? 자유형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유형이 맞는 겁니다. 자유형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형이고 나머지는 영법, 정해진 영법이 있기 때문에 영법입니다. 자유형은 자유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쌤 대단! 근데 그 수영장 어디예요? 화성에 있는 수영장 중에 스쿠버 다이빙만 전문적으로 하는 풀장에서 했습니다. 누르는 팔 동작할 때 물 안에서 손을 약간 모으듯이 한번 저어주시는데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리듬 타면서 출수할 때 약간 올라오는 걸 돕는 용도인가요? 제가 저병이란 종목을 가장 못하는데 저병을 할 때 제가 유연성이 좀 적은 사람으로서 손을 쫙 뻗었을 때 어깨가 살짝 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누르면 누를수록 이 손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을 잘 잡기 위해서 수면하고 가까운 위치로 올린 상태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저어주면서 손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연성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동작이 아니니까 따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아니시죠? 팔 동작이 완전 잘못됐네요. 선수 맞습니다. 실제 수원시청 실업팀 선수까지 했던 선수였었습니다. 진영님 카메라 뭐 쓰시나요? 소니 A7 마크 2, 지금 보고 계시는 웹캠, 고프로, 휴대폰 카메라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로님 서프라이즈 출연하셨다는데 무슨 편에 출연했었어요? 서프라이즈는 출연한 적 없습니다. 전 손 크기가 작아서 여러모로 힘든데 진제로님은 손 진짜 커 보이네요. 부럽. 쌤, 손 크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병하고 보시면 한 이 정도 손 크기고요.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뜬금없지만 수영복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일부러 저항 수영복을 입는데요. 저항 수영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수영복에 한 겹이 더 있는데 끝같은 한 겹 같은 경우는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서 물이 잘 지나갈 수 있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내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수영복입니다. 그런 수영복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훈련할 때 많이 쓰는데요. 제가 그 수영복을 입는 거는 수영복이 삭지 않아요. 그래서 삭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영복을 입습니다. 진영쌤, 언제 미국 갔다 오셨나요? 다음에 먹방 겸 Q&A 영상 한번 가시죠. 네, 지금 Q&A 영상 찍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약 1년간 미국 유명팀에서 미국 선수들과 같이 수영 훈련을 했었습니다. 손등이 앞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깨가 너무 아픈데 어카죠? 손등이 앞에 보는 이유는 손등이 문제가 아니고 어깨를 조금 더 눕혀놓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깨가 눕게 되면 몸통도 자연스럽게 눕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등이 앞에 보면 손등 하나로 몸통을 눕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깨가 아프다는 거는 그만큼 몸은 가만히 있는데 손등 그리고 어깨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발차기를 조금 더 이용을 해서 다리를 더 올려주신다면 조그만한 힘 가지고 다리를 더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결국 더 누워주신다면 손등으로 인한 어깨의 아픔은 많이 덜해질 겁니다. 왜 부롱인가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첫 인사, 끝 인사, 인트로, 아우트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워터 붐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붐붐보다는 뭔가 부릉부릉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워터 부릉부릉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릉부릉에서 제가 부릉부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부릉이라 부르자 해서 부릉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질문들 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다 받고 보긴 하지만 하나하나 다
답글을 남겨드리지 못한 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셨던 것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나중에도 질문이 또 다시 많이 쌓인다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그런 영상 또 업로드 할 테니까요.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유형서부터 저병까지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제 영상은 계속됩니다. 쭉 여러분 수영하세요.